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일부 순서입니다. 5월 20일 일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월말로 접어들면서 출투수가 좀 더 늘어났다라고 평가되고 능력 상승 있는 마필도 있지만 능력 엇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 많은 일요 경마로 보여집니다.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돌 의원, 이번 경주 일요일 날 보면 좀 편성이 조금은 까다롭다. 어떤 경주는 좀 쉽게 볼 수도 있는 경주도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성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이제 월말로 치닫다 보니까 까다로운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마 편성이 쉽든 쉽지 않든 자기만의 냉정함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냉정치 못한 모습으로 좀 실망을 시켜드릴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만큼은 냉정한 모습을 유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으로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워졌다 할 때 보면 이제 날씨가 더울 때 보면요, 그러니까 한낮에 보면 그만큼 날씨가 예측보다는 많이 더워지면 저희 그 사람도 컨디션이 좀 저하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의 변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첫 경주부터 상당히 좀 어렵게 까다롭게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치영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선등급을 넘어서기가 우선적인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출장 경주입니다. 단촐한 편서이지만 좀 까다로운 경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주인데요. 과연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될까요? 네, 편성을 보고 나서는 참 한숨이 나왔던 경주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하면서도 한두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잠재력과 뛰었던 모습을 체크해 나가는데 1번부터 9번까지 갈 때 손이 가는 마필이 없었던 걸로 좀 처음에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은 전력, 그 중에서 나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 이제 분석가의 입장인데 그 중에서 낫다라고 평가했던 건 역시 7번 럭키샤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스피드감도 여유가 있었던 전력이에요.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내측에서 좀 후미권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을 했는데 끝걸음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우수했었죠. 3등급의 홍남불패 병합도 잘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순발력을 보유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선두권 가담할 수 있는 럭키셰프 변화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럭키 샤프란 마필이 3월 19일 경주를 제한 나머지 경주에서 모두 후미권에서 전개하고 종반 걸음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3월 달 경주에서는 좀 선두권에 가담했으면 발주 능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선두권에 가담하니까 완전히 서버지죠. 그리고 지난 경주 똑같은 모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해의 비카란 말이 선두권을 나섰지만 어찌 보면 샤프 위너가 몰고 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타고도 동해의 비카를 좀 잡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럭키 샤프 이번에는 어떻게 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뛰었던 상대들이 좀 강했다라고 좀 상대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지금의 편성 자체는 정말 상대가 너무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준 거론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전력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편성이고 끝걸음의 여유, 훈련의 모습 모든 조건이 맞춰진 럭키 샤프로서도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럭키 샤프.
상대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말 있을까요? 네, 후차권에서는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9마리 마필 중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마필이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에요. 바로 6번마 황금박쥐란 전력입니다. 1월 달에 경주에서 내측 게이트, 인게이트 이점을 이용해서 선행까지 펼치면서 좋은 모습을 펼쳐줬는데 그 이후의 경주에선 앞선 공략을 실패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전력이죠. 기본기를 갖춘 전력이기 때문에 매번 마방에서도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인데 최근 모습 대비 이번 경주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성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병합위주의 훈련 성과 속에서 6등급의 날쌘강우라든가 4등급 필승 예찬, 기본기가 있는 마필과의 성과 속에서도 여유가 좋았기 때문에 훈련 성과 좋은 6번 황금박쥐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필 중에서는 크게 두 마필의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마필이 크다란 판단은 없는데 외선에 있는 9번 은빛나라라는 마필이 힘에 대한 연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라 마차가 얇다는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선두권 틈새를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8번마 프라우드도 꾸역꾸역 뛰고 있습니다만 걸음 자체가 조금씩이나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의 상태 변화까지는 한 번쯤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마필만 여쭤보겠습니다. 5번마 가천정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오늘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주행 심사를 통과할 때 보면 거의 후미권에서 이제 통과를 했던 말인데 함께 뛰었던 말들이 대부분 이제 신의 마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것마들하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가천 정상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전 주행 자세가 좀 나쁘진 않다라고 평가했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마필? 역시 주행 자세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저도 인정하고 싶어요. 스페셜 조이라든가 상간마마, 정글드래머 같은 마필들이 기본기를 갖췄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주행 심사를 뛴 것만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힘적인 모습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완연하게 차 있다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편성 강도가 약하더라도 1200을 바로 역주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던 마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0m를 하지만 5번마 가천 정상이라는 마필도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돌면은 7번마 럭키 샤프 중심에서 6번 황금박쥐 그리고 8번마 프라우드 9번마 은빛나래를 말씀해줬고요. 저는 6번마 황금박쥐가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수월하게 전개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마 황금박쥐를 중심해서 저 역시도 7번마 럭키 샤프 여기에 신의 마필 5번마 가천 정상을 상대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료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 마필이 출제하고 있지만 좀 더 집중해야 될 경주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복병마도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복병마도 있는지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먼저 상경주는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기본 전력에서 기대감을 가질 마필은 좀 더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개적인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마필도 눈에 띄는 모습이라 중심권에 대한 믿음 속에 후차권의 압축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주입니다. 종합적인 모습과 전개적인 이점 모든 조건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2번, 7번, 9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전력이죠. 2번마 성은마르가 다시 한번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선임력이 좋은 9번 대천 포커스도 빠르게 이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외선이지만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12번마 승리 엔젤도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밀리지 않는 전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서서히 몰아주면서 종만 한 발에 써줄 수 있는 7번마 스페셜 러너까지 2번, 9번, 12번, 7번 4두가 차분한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의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개적인 모습, 이번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편성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 자신하고 싶었던 마필은 단연 안쪽에 있는 2번마 성은마루라는 전력입니다.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마필로 힘에서의 여유도 끈끈함이 매번 좋았던 전력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나 악벽기가 다소 있어서 선행을 나섰을 때만 좀 달떠듭니다. 선행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후미권, 좀 졸전 아닌 졸전을 펼치는 경주가 많았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마지막까지 여유감이 좋았던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인게이트 이점을 부여받았고요. 상대권에 있는 마필들의 전개적 이점보다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상대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훈련 상태 이상 없었던 성원마루 다시 한번 선두권 강공, 기대감이 앞선 경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선 역시 기본기가 좋은 세력 7번마 스페셜 러너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외로 5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매번 힘에서의 여유는 주폭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실전으로의 연결이 좀 아쉬웠던 나필이죠. 직전에 1700거리는 코너가 많은 경주다 보니까 약간의 악벽기가 있었던 스페셜 러너로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1300m를 맞이했는데 성운마루가 끌어주는 흐름에서는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힘적인 모습에서 가장 앞서 있는 7번마 스페셜 러너. 이번의 경주라면 성장세의 가능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마 대천 포커스가 최적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마필의 전개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좋죠. 무엇보다 대천 포커스도 좀 선두권을 장악해 좀 잘 떠주는 단점이 있었어요. 앞선에 성운마루가 있어서 선두권 장악 자체는 힘들어지긴 했어도 빡빡한 선두권의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적 전개 가능한 대천 포커스의 최적 전개 이점 자체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2번마 승리엔제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선두력의 기반이 좋은 마필로 꾸준함이 좋은 모습인데 스피드에 비해서 결정력이 크지 않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역시 성원만을 보내놓고 9번마 대천 포커스와의 자리 싸움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준다면 승리 엔젤의 막판 버티기 한 발까지는 충분히 고려가 필요한 편성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개에서 앞선 마필 2번마 성은마루를 필두로 7번마 스페셜 러머, 9번마 대천 포커스, 12번마 승리 엔젤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2번마 성운마루와 그리고 이제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특별 경주에 출전했던 7번마 스페셜 러너 두 마필이 우세 속에 상대마들이 이제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2번마 성운마루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좀 선전을 하는 마필, 그리고 7번마 스페셜 러너는 좀 사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데뷔전 때부터 좀 그 인기를 모으고 입상이 좀 실패했었던 말이고, 2세마 대상 경주 때 보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좀 무리한 선두권에 가담했다가 이제 졸전. 그다음 경주 11월달 경주 때 보면 또 아쉬움이 그 외측으로 코너가 삐지면서 이 그 안장변이가 됐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말입니다. 이 두 마필에 좀 선전이 기대되고 한 마필만 여쭤볼까요? 3번마 달항아리라는 마필입니다. 이 3번마 달항아리는 지금 하정훈 기수와 기승해서 계속 이제 입상이 실패했는데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달항아리도 기본기 자체는 충분히 보유한 전력이죠. 1월달의 경주에서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권의 전력, 준우승으로 능력을 끌어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달항아리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어서 하정훈의 감량 요건이 통했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3월달이나 4월달 경주를 보시면 상태는 분명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정훈 기수가 연속 기승하면서 능력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전개를 끌어내질 못했고요. 이번에는 디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추진이 가능하겠다 하더라도 57이라는 부중 자체를 극복하고 이 상대들을 꺾어내기에는 좀 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달항아리란 마필이 김동철 기수 이제 조교사가 됐죠. 김동철 기수 생활을 할 때 단거리 편성일 겁니다. 최적 전개라고 그야말로 힘겹게 2차권에 왔던 말입니다. 정말 그 결정력이 없었던 말인데 승급 이후 이 마필을 이찬원 기수가 참고 타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입상에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선방을 합니다. 그리고 하정훈 기수가 1300m를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지키는 것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달항아리란 마필은 힘쓰는 구간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과연 디놀랜드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냐가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2번마 성운마루, 7번마 스페셜 러너 두 마필의 우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백돌 의원이 말씀한 9번마 대천 포커스, 12번마 승리 엔젤 모두 상대마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고요. 저 역시 3번마 달항아리도 상대마로는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1위 경마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여러 마필이 인기를 좀 나눠가질 것 같아요. 3번마 꿈키라가 공백전에 선전을 했고 지난 경주 동반 입상했던 8번마 성불오름 여기에 1400m를 치르고 거리 내려온 마필 9번마 카드리가 그리고 문세영 기수로 교체한 10번마 천지타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나눠가질 겁니다.
자, 1000m 경주지만 능력 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앞선을 장악했을 때 이게 가장 문제죠. 저는 이번 막 플라잉 볼트란 마필이 발주 능력은 여타 마필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외곽에 1400m 뛰는 박태준 기수가 기수하는 9번 막 카드리가도 있고 문세영 기수로 교체한 10번 막 천지타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요.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는 경주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도 관심을 갖겠지만 노림수 있는 복병마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자, 중배당에 힘을 모아서 공략하겠지만 저는 복병마를 가지고 복병마의 반란, 배당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뒤의 마필에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를 과연 어떤 말의 우세를 예측할까? 또 어떤 말에 좀 더 점수를 높게 평가를 할까? 좀 압축이 필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백돌리요, 이번 경주 어떤 말의 선전이 기대됩니까? 그렇게 편성 자체가 저는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스피드를 볼 수 있는 마필이 몇 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봤던 신의 마필 8번마 꼭대기의 선전에 좀 기대감이 앞선 경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 심사를 2월달에 받고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길게 잡고 직전에 연습 주행을 치르고 나서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마필이었어요. 원래 출주 자체도 뭐 지난주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 주를 미루고 이번 주에 출주를 하게 됐죠. 연습 주행에 있던 직전의 경주를 보시면 천지파크와 다이나믹선이 끌었던 흐름이었어요. 뭐 다이나믹선은 금요경마에서 공백전을 바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흐름 자체를 빠르게 끌었던 마필인데 꼭대기는 그때 당시 철저하게 통과 자체만 이르는 모습으로 모래에 대한 반응이나 전체적인 여유감도 살아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잘해줬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외선사 등의 무패와 병합 속의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상대가 몇 도 있더라도 충분히 저는 데뷔전 이마필 관심 가져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꼭대기가 이제 그 지난 경주 주행 심사 때 보면 오경환 교수가 참고 이제 내선을 이제 파고들면서 잘 뛰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김용국 기수가 기승해서 모든 경주를 외곽에서 심도 있게 밀었는데 코너에서 코너워크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라고 좀 평가를 주고 싶어요. 어차피 저는 이번 편성에서 꼭대기 자체가 선행을 나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쪽에는 빠른 마필이 몇 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보내놓고 전개를 해준다면 모래 반응이나 여타 마필의 주폭 자체도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주가 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꼭대기 뭐 오경환 기수가 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느낌은 가졌지만 좀 코너워크가 좋지 못했던 말이다. 이 점은 좀 잊지 않고 싶습니다. 상대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강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전력에 우선 눈이 갔던 경주인데요. 바로 안쪽에는 1번마 5대박이라는 전력입니다. 뭐 선두권을 나서는 스피드나 중속 자체 뭐 끈끈하면 매번 지녔던 마필이고 최근에 좀 강했던 상대 좀 빠른 흐름에서 나름의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졸전 아닌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내측 인게이트점을 부여받았고요. 상대 마필들의 스피드는 좋습니다만 힘에 대한 여유가 강했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게이트 최적의 전개라면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는 5대박에 좀 관심이 갔던 경주고요. 바깥쪽에 있는 9번 비트박스가 직전 경주 실전에서의 걸음 변화를 좀 보여줬었죠. 뭐 순발력과 탄력에 대한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마필의 걸음 변화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6번마 부경달풍의 스피드 자체도 무시할 수 없겠죠. 거리가 1200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m로 내려왔고 객관적인 순간적인 스피드만큼은 부경달풍이 굉장히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에 성공했을 때 이마필의 역주 가능성 충분히 기대를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현은 8번마 꼭대기 중심으로 해서 1번마 5대박, 9번마 비트박스, 6번마 부경돌풍을 말씀해 줬습니다. 지금 안쪽에 3번마 가랑여왕이 포진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6번마 부경돌풍이라 마필이 선두권 장악은 문제 없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발주 능력을 가랑여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경돌풍이 더 빠르다고 평가되고 지난번에 좀 외곽 게이트에서 선두권 장악에 좀 실패하면서 좀 사인기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6번마 부경돌풍은 지구력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죠. 근데 지난 그 외곽 코너에서 삐져나가면서도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만큼 6번마 부경돌풍의 선발 좀 기대하겠습니다. 딱 한 마필만 여쭤볼까요?
오버마 테이크 어게인이 거리를 내려왔어요. 어때요? 테이크 어게인도 저도 관심권에 두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언급드린 마필들이 전개나 이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전력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테이크 어게인도 최근에 뭐 4월달의 경기에서 내선에서 거의 뭐 선두권을 장악하다시피 나섰었는데 끝까지 버텨내질 못했죠. 직전도 최적의 전개가 이어졌고 1300에서 1000m로 내려왔고 이 마필도 빠른 흐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변수까지는 반드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버마 테이크 어게인까지. 어찌됐든 8번마 꼭대기 그리고 6번마 부경 돌풍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좀 표현 쓰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뒤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신의 마필,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과 그리고 공백전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 그리고 직전 경주에 여력감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 이런 마필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경주입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될 경주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백돌리요, 어떤 말의 우세를 예측하고 싶습니까? 기본적으로 순발력의 강점을 지닌 마필이 꽤나 보이는 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단거리 1000m 속에서 상대 마필들, 상승세의 마필들이 몇 도 보이고 있어서 좀 고심이 심했던 경주인데, 저는 객관적인 능력에서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과거의 능력을 찾아갈 수 있는 마필 3번 개나리의 선전을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4번의 경주를 뛰면서 2번의 입상이 있었었고 매번 졌을 때도 아쉽게 질 만큼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좀 강했던 전력이죠. 역시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도 잘 뛰어주지만 따라간 선입전개도 가능했던 전력. 2월 달의 경주에서 웬다르 제롬으로 출전 취소가 되고 마필 자체가 파행과 관절염, 부종, 다리 질병이 있어서 좀 주기가 좀 늘어졌던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주기 길게 잡아주면서 마필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고요. 재검 때 모습을 보시면 순발력이나 탄력 자체는 뭐 기존의 모습보다 더욱더 걸음질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주폭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라 인게이트 이점의 개나리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 가능성 높게 평가합니다. 예, 3번마 개나리. 저 역시도 그 공백전이지만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또한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입상이 좀 성공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3번마 개나리 선전을 기대한다.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는 역시 신예 마필에 우선 눈이 좀 갔습니다. 4번마 빅 엔트리라는 전력이 있어요. 주행 심사 때 보시면 초반에 가볍게 몰아주는 모습에서 순발력이 굉장히 좀 발군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중속이나 탄력도 직선에서는 추진 시의 반응을 체크한 이후엔 가볍게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연습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걸음의 여유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페르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훈련 시 모습도 주폭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마필이 선두권에 좀 더 빠르게 진입을 해준다면 우선적인 상승세, 우선적인 잠재력 기대치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번마 KT스타가 직전 연주 인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발빠른 선두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승을 좀 거머쥐었던 모습입니다. 역시 KT스타 같은 경우에도 좀 선두권을 장악해야지 잘 뛴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역시 상대 자체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줄어든 1000m 늘어난 부중이라도 1000m 자체에서는 부중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개라도 기본기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 출전했으면 좀 어땠을까 고민이 있었던 마필이 저는 9번마 로스트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무리 없이 선입권에서 마지막 주폭을 체크하는 걸음은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우수했던 9번마 로스트인 드리머 문세영 기수의 전개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변수는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4번마 빅엔트리. 4번마 빅엔트리가 주행 심사를 2번만에 통과했는데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도 앞에 가서 잘 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경쟁이 있나요? 네, 저는 보여줬던 준비와 실전에서의 모습, 훈련 시의 주폭이라면 1000m 최단 거리에서의 모습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 노림수가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네, 이번 경주는 공백전이지만 3번마 개나리란 마필은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말이고요. 비록 부담 중이었지만 7번마 KT스타란 마필이 좀 발전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 그리고 이제 백돌리언이 얘기했던 신의 마필들이죠. 4번마 빅엔트리, 그리고 이제 9번마 로스트 인 드라마,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로 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번마 티즈킹이 과연 따라갔을 때 어땠을까, 이런 점을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공백전이지만 3번마 개나리나 7번마 KT스타가 좀 근소한 우세가 예측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6경주는 백돌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인기마 접전이 예측되는 경주 같아요. 뭐 넓게 보면 5도의 마필, 4도의 마필 이렇게 좀 인기를 나눠갔겠고 최근 들어서 조금의 좀 입상이 좀 실패하고 있지만 좀 더 나와줄 걸음 있는 마필, 복병마 한두 정도는 좀 관심이 가는 경주인데 과연 백돌위원은 어떤 생각으로 이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 중에서 기본 능력에 대한 변화가 워낙에 뚜렷했던 마필도 서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후차권에서의 접전 구도 속에 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은 최근에 안정감이 주어진 전력 바로 8번마 광양돌풍입니다. 외선에서의 전개로 계속 좀 손해를 보면서 아쉬움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선 굉장히 여유감이 있는 주폭으로 상대 마필을 거의 뭐 우승권에 근접한 걸음으로 입상을 해줬던 전력이 있죠.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과 내선 쪽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마필이 몇 두 있어요. 하지만 경합이 불가피한 경주고 오히려 늘어난 거리 자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광양돌풍 훈련시 모습도 주폭도 살아 있었던 만큼 좀 더 믿음 있게 공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쪽에 있는 1번마 2K부터 3번마 인본 챔프, 뭐 7번마 프리티보이와 뭐 넓게 본다면 9번 베스트 퀸이나 외곽 쪽에 10번 지상과 탑까지 한 5두 정도가 포함이 될 텐데 저는 이번 경주가 가장 키포인트는 이걸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3번 인본 챔프와 7번 프리티보이 두 마필 중에 저는 한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좀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필을 꺾어내고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오늘의 6경주입니다. 예,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8번마 강야 돌풍을 충만 세워놓고 공략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인기마로 상대마로 인기를 나눠갖는 7번마 프리티보이하고 3번마 인본 챔프 두 마필 중에서는 한 마필은 가감히 배팅권에서 제외하고 도전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압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힘을 실어서 공략해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백돌위원과 함께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상경주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8대의 마필 단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런 경주가 그 마필의 능력도 중요한데 여러 두가 이제 단처럼 편성해 보면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은 과연 어떤 말이 될까요? 백돌위원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저는 단촐한 편성 속에서 그래도 전개 이점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이번 하늘의 질주의 선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선두권을 좀 빠르게 좀 편안하게 좀 가담을 해야지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이었는데 공백기를 거치고 나서 마필의 상태가 좀 많이 올라왔던 모습인 것 같아요. 승급이 두 번의 경주는 흐름 자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적응을 못했다라면 직전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강하게 몰아주면서 선두권까지 장악해주면서 여력감을 남겼던 모습이죠. 하늘의 질주 역시 이번에 다시 한번 직전에 이어서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준비 상태의 모습 자체도 여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두권 장악, 최적 정기 가능한 이번 편성 우선적인 관시권 세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주에서 블루캣이란 마필이 뭐 선행이라고 단정짓기는 없지만 사실상 힘들게 뛰었어요. 선행 역마를 두고 항상 외곽을 뛰고 이제 선전했는데 지난 1400m를 또 내측에서 선두권을 외곽에 보내놓고 따라가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이 블루캣이란 마필도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하는데 하늘의 질주 56 달고 선두권 한 바퀴 일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관건이겠죠. 하늘의 질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눈에 띄는 세력의 강자들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늘의 질주가 맘먹고 선행을 나가려고 나섰을 때 블루캣도 굳이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블루캣도 지금까지 4월 1일 경주를 제외하고 그 이전 경주는 따라가서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레이스를 펼쳤을 때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블루캣이란 마필이 주행심사 때 순발력도 상당히 양호했었고 종반까지 여력감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실전에서는 단 한 번 선두권을 제대로 장악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차권에 만족을 했던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은 결과적으로 뭐 따라가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띄워주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내려봤던 겁니다.
자, 이번만 한원의 질주의 상대만 어떤 말이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루캣의 저 감량 이점까지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유 자체가 인게이트 이점에서 블루캣이 선행을 나설 것이라고 예측한 분들이 계속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어줬는데 선행을 나서지 않고 졸전을 펼쳤었죠. 하지만 1200거리에 52를 달고 블루캣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번 경기는 충분히 경쟁력이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두 마필보다 가장 편안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2착 승급을 나서고 있는 8번 아름다운 꿈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 마필 역시도 직전 대비 감량의 이점을 상대히 받아냈고요. 결정력에 강한 모습은 없다 하더라도 선입권에서의 기본기는 매번 여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 7번마 퍼펙트 휴머가 역시 승급 이후의 모습 자체가 계속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힘적인 모습에서 네 마필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한 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2번마 한원의 질주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4번마 블루캣이 따라가서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마필만 여쭤봅시다. 3번마 선샤인 알파라는 마필이에요. 이게 데뷔 전에 느닷없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급 이후 외곽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뭐 나설 그런 부분도 안 됐던 게이지가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빠른 테일윈드를 쫓아가서 이제 그 흙을 맞고 못 뛰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번마 선샤인 알파도 순발력이 만만치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한원의 질주, 4번마 블루캣만 뛰는 경주가 아니라 3번마 선샤인 알파도 선두권에 가담을 할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 가는 말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합 자체는 뭐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샤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을 그때 당시 뭐 체중도 많이 불고 다시 한번 체중을 빼면서 조절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때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직전 1400, 1300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개적 불리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붙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질주나 블루캣을 넘어설 수 있는 전개는 개인적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질주의 최적 전개에 우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좀 앞에 좀뭐 싸울 수 있다라고 평가해서 그간에 이제 높은 부중 때문에 못 뛰었던 말이 6번마 강자대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이 싸운다 아니면 6번마 강자대로도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렇죠. 오히려 강제대로 같은 마필이 좀 편안하게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하나로 질주나 뭐 블루캣, 선샤인 알파가 경합석 플레이를 펼치면서 손해를 보는 경주가 일어났을 때는 차분하게 무리 없이 따라가는 강자대로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의 당일 상태나 이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주를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돌리온처럼 2번마 한원의 질주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샤인 알파 내선, 그다음에 블루캣이 외곽 전개하고 두 마필이 1순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7번마 퍼펙트 휴머나 8번마 아름다운 꿈이 쫓아와서 선전을 할 수 있냐, 역전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겠죠. 충분히 그려지는 그림인데 저는 좀 반대로 그려봤어요. 2번, 3번, 4번 이런 마필을 지금 싸운다면 오히려 퍼펙트 휴머가 전개상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여기에 강자대도 마지막 역전을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습니다. 백돌리온은 2번마 한원의 질주 중심으로 좀 풀어갔고요. 저는 7번마 퍼펙트 휴머를 중심으로 풀어갔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최근에 잘 뛰어온 것만 보면 쉽게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곽에 있는 8번마 사자왕이 어떻게 레이스를 펼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경주인 것 같아요. 뭐 마필의 능력상 보면 5번마 골드뮤직 지난 경주 잘 뛰었던 말들은 이제 선전이 기대될 수 있는데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경주 같습니다. 자, 7경주 백돌리온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0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난해할 수도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승세의 주폭 속에서 경주의 편성을, 경주의 전개를 이용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인 모습에서 마필의 전개와 능력,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과까지 모든 조건을 그려봤을 때 역시 우선적인 4두의 선전은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1번, 5번
6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치열한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5번마 골드 매직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인게이트 이점의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1번마 작전 타임도 이번에는 선입권의 가담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스피드를 보인 모습 속에서 6번마 홈런 메이커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세마필 보내놓고 차분하게 그 후미에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9번마 금강제국까지 5번, 1번, 6번, 9번 4두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오늘의 경주입니다. 직선 시점에 들어와서 어떤 마필의 기대치가 가장 높을까 평가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력은 단연 9번마 금강제국이라는 전력인데요.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현 경주에서의 유력 마필은 당연히 금강제국이다. 기본적인 스피드에서의 경쟁도 좋지만 중반 이후의 주폭에 상당히 여유감이 강한 전력이죠. 앞선을 나서는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이 마필의 단점들은 지구력에 대한 계속해서 지구력에 대한 부족함을 단점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준 스피드감, 최근에 뛰었던 편성 대비 이 정도의 상대들이라면 밀리지 않은 전개 속에 정말 한 발을 앞서 있는 구마 금강제국 충분히 이번 경주라면 역주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차권에선 우선적으로는 역시 온마 골드 매직의 선두력의 기대감이 좀 좋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의 여유가 좋은 마필로 승급 이의 모습도 꾸준함이 좋은 모습인데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뛰어주는 마필로 게이트의 요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두권 장악 가능한 이번 경주 우선적인 관심권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홈런 메이커의 회복세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이 마필은 평골절로 인해서 한동안의 휴양이 좀 길었던 전력이었어요. 공백전이었던 3월의 경주에선 다소 가벼운 모습으로 적응을 마쳤다면 직전의 경주에선 여유감이 있는 모습으로 회복사가 좋아진 전력입니다. 당시의 상대가 연투를 이어나갔던 빙고스타와 그 다음 경주에서 1400m에서 우승을 거뒀던 퍼펙트 비커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막판 힘싸움에서 이겨줬던 홈런메이커 충분히 이번 경주 경쟁력을 갖췄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변 도전 세력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 작전 타임의 인게이트 이점을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복을 보이는 모습은 아쉽습니다만 스피드 역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선행도 가능한 전력이고 선입권에서의 근성도 나쁘지 않은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하전 기수가 다소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면 다시 한번 기승한 이번 경주 인게이트 이점의 감량의 이점, 최적 전개 충분히 이번 경주 최대 이변 도전 세력으로는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본기 좋은 전력이죠. 자, 9번마 금강제국을 필두로 5번마 골드뮤직, 6번마 홈런 메이커, 1번마 작담 타임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이경주를 보면 5번마 골드뮤직하고 6번마 홈런 메이커가 좀 더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에 있는 8번마 사장도 있고요. 안쪽에 작전 타임하고 골드뮤직이 1400m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하고 골드뮤직이 이제 그 입상이 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9번마 금강제국을 충마로 들고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골드뮤직이란 마필이 일만의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골드매직이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을 보면 입상 차지했을 때 항상 끝걸음의 여력은 크지 않았어요. 그죠? 그건 사실이고 1400대는 좀 의외로 따라가는 전역에서 3위권이었지만 결국에는 뒷심의 부족을 보였고요. 이번 경기에서 얼마만큼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편안하게 나서주느냐, 선두권을 장악해주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염려를 뒀기 때문에 뭐 홈런 메이커나 작전 타임까지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 금강제국이란 마필이 힘쓰는 공간에 좀 가다 해도 뭐 대박이 인수제 들어왔을 때 보면 그 정도만 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골드뮤직이나 홈런메이커 그리고 금강제국이 인기 3순위로 이제 인기가 대두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3대 마필로 모든 것이 결정 날 수도 있는데 순발력과 비슷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카리스마 킨이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고 내치를 기대했던 걸 참고 추임을 했던 말이고 마이에피도 적정거리라고 평가돼요. 이래서 조금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짧게. 카리스마 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과거 이 마필이 혈종을 앓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혈종 이후에 상태가 저조해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회복세가 좀 회복세는 조금
좀 적게 보고 있고요. 마이애피 같은 경우에 당일 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가 이제 너무 이제 선두권에 맞춰져 있는 주로라면 마이애피가 추입 타이밍을 잡아가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반면에 조금 이제 선취권의 마필들도 능력을 보이는 시점의 모습이 있다면 마이애피 자체도 타이밍 자체는 무시할 수 없겠죠. 예,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발력을 뭐 건강하게 골든비즈가 선두권을 장악하면 수월하겠죠. 근데 좀 더 유리하게 풀 수 있는데 골든비즈가 경합을 펼칠 말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주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골든비즈, 홈런 메이커, 건강제국 3대 마필이 좀 근소한 우세인데 4번마 카리스마킨, 10번마 마이애피 이런 마필도 컨디션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코너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로 준비한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마해 보시죠. 그리고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현등급의 기복형 이런 마필들 간의 이제 접전 양상 과연 어떤 말의 우세가 예측되는지 조금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라고 평가했는데요. 백두년 어떤 말의 우세가 예측되나요? 우선적으로 편성적 이점을 다시 한번 만났다라고 평가했던 마필이 바로 4번마 황금세상이라는 전력입니다. 뭐 추입력의 기본기가 강한 전력이고 최근에 뛰었던 상대가 결코 약하지만은 않았었죠.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고비였다라고 또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끌었었고 기승을 했었던 김옥성 기수가 직선 들어서는 시점까지 전일은 정말 못 풀어낸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직선 주폭만으로 이익권까지 다시 한번 입상을 보였고 부중 자체는 소폭 오르긴 했어도 상대 자체의 전력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자체 잘해놨던 또한 입마호흡이 잘 맞는 페로비치의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이번 경기 입상권의 한 자리는 도전이 가능하다 평가하겠습니다. 짧게. 이 황금세상이라는 마필을 박태종 기수가 계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3차원에서 3차 승급을 했던가요? 점핑을 해서 했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태종 기수는 매번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썼는데 그리고 착순 3차, 4차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근데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해서 느닷없이 그 타이밍을 잡고 이겨냅니다. 근데 이게 부담중이 높다 보니까 뭐 티잡이 끌어서 일자 레이스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입으로 싸웠어요. 근데 지난번 보면 딱 하나 뭐 김옥성 기수 57이 문제가 아니라 장상 카우보이가 잘 탔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 말이 좀 내추로 많이 기대거든요. 그래서 모델라인의 선두권을 장악하고 거기 이선을 쫓아가서 편하게 탔단 말인데 그거를 이기는 말이거든요. 또 될까요? 저는 뭐 이번 경주 자체가 상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고 베르비치 기수가 이마필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빙을 하든 아니면 타이밍을 잡든 어떤 방법을 치르더라도 우선적인 입상권 도전 세력은 앞서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황금세상이 좀 앞서 있다. 저 역시도 황금세상을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상대방은 어떤 말 했을까요? 회복세를 좀 기대하고 싶은 전력이 저는 7번마 레디칸이라는 전력입니다. 자, 1월 달리 경주에서 1800m에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었어요. 그 이후의 경주였던 2월 27일 경주 때 1200 단거리에서 와우캣과 티즈탑, 아틀라스2 굉장히 발빠른 상대들을 만났었죠. 경주 진행을 하다가 너무 빠른 흐름을 만나다 보니까 3, 4코너 때 마필이 주행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 모습 때문에 두 번의 재검을 치르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건 이번 경기 흐름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거리 적응 끝났고 주기를 봤을 때 상태를 봤을 때도 걸음의 주폭은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 자체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10번마 바람이 분다는 전력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마필은 훈련 때의 모습이 실전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흐름이 좀 빨랐다는 판단이 있고요. 타이밍 잡아갈 수 있는 이번 경주 나쁘지 않은 전력 기대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이번마 장산태양이 바깥 기담이 굉장히 좀 심한 전력이죠. 3월
3월달의 경주에 진짜 다카시 기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승술로 이마표를 잡아내고 입상을 차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상혁 기수든 김옥성 기수든 그걸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마표 자체가 언제든지 한 발이 가능하다는 주폭이 좋은 마필이라는 점은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한 마필만 볼까요? 뭐 지난 경주 1,400m 승급전에 졸전을 펼치지만 9번마 슈퍼라이트닝. 어찌 보면 항상 외곽에서 외측 선입으로 전개하다가 선전을 했던 말인데 지난 그 3월달 경주 선두권을 장악하고 여유 있게 이깁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인기마로 대두가 됐었죠. 근데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전 독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9번마 슈퍼라이트닝 1,800이 아닌 1,700m라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지금 추천 마필이 없습니다. 네, 이마표는 5두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로 잡아놨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700이고 슈퍼라이팅이 3월달에 보여줬던 경주나 2월달에 창세와 거의 대등했던 거름을 판단했을 때 편한 선행을 나섰을 땐 저 역시도 슈퍼라이팅은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백돌교는 4번마 황금세상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7번마 레디칸, 10번마 바람이 분다. 특히 바람이 분다라는 마필은 좀 애착이 있는 말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황금세상이라는 마필도 좀 질 가능성, 잘 뛸 가능성, 못 뛸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싶다는 표현을 쓰겠고 저 역시 레디칸이라는 마필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레디칸이라는 마필은 모든 것에 변화를 줬던 이런 마필 같습니다. 그리고 9번마 슈퍼라이팅은 지난 경주가 어찌 보면 차기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좀 더 발전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서 9번마 슈퍼라이트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단 1승을 남겨두고 있어요. 2000승에 단 1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 때나 일요경마 때 보면 다른 프리 기수보다는 많은 마필에 기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 엄청난 인기를 끌 능력 마필에 기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2000승을 이뤄서 이번 주만큼은 좀 2000승을 이뤄서 이번 주 경마장을 찾는 우리 경마 팬들한테 정말 크나큰 이벤트를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경마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박태준 기수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박태준 기수의 2000승 한번 응원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경마로 월말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